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루돌프 슈타이너 강연록을 보면서요. 그 오이리트미, 특히 음악 오이리트미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걸 넘어서 그 보이지 않는 음악적 경험이 있잖아요. 그 내면의 느낌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요. 특히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 음과 음 사이에 살아있는 느낌? 이걸 움직임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질문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슈타이너 시대에는 말 오이리트미가 더 활발했고 음악 오이리트미는 약간 덜 발달된 상태였다고요? 네,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슈타이너는 이 음악 오이리즘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더 깊어질 수 있다고요. 아, 가능성을 본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오이리즘이 하는 사람의 내적 경험. 슈타이너는 감수성, 독일어로는 엠핑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감수성?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나 음악 요소를 내면에서 진짜로 느끼고 경험하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아하, 관객은 그 움직임을 보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내적 경험을 읽는 거고요. 그렇군요.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네요. 마치 그 말 오이리트미에서 모음 A는 놀라움, E는 자기 주장 이런 느낌이랑 연결되듯이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모음 경험을 음악의 장조, 단조 경험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면 A나 E처럼 좀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의 모음은 단조의 내향적인 느낌이랑 통하고요. 반대로 O나 U처럼 뭔가 열리고 받아들이는 느낌은 장조의 외향적인 느낌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심지어 이걸 영혼 차원에서 보면 건강함은 약간 장조적인 느낌, 질병은 단조적인 느낌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표현의 내적 상태가 그냥 감정만이 아니라 더 깊은 상태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와, 표현이 영적 건강 상태랑도 연결된다. 이건 상박이 깊은데요. 그럼 그 음악의 기본인 사마음 있잖아요. 장조, 단조, 사마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으로 표현하나요? 뭐 걷기, 움직임, 형상화 이런 단계도 있던데요. 네. 예를 들어 장조사 마음, C, E, G 같은 거는 보통 앞으로 나아가면서 팔을 밖으로 쫙 뻗는 확장하는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뭔가 밝고 열리는 느낌이죠. 아, 앞으로 나가면서 확장. 네. 반면에 단조사 마음, CSF 같은 건 뒤로 살짝 물러서거나 안쪽으로 모으면서 팔을 몸쪽으로 당기는 움직임. 좀 더 안으로 향하고 수축하는 느낌이랄까요? 뒤로 가면서 안으로 모으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 방향만이 아니에요. 그 움직임을 하면서 실제로 장조의 그 개방적인 느낌, 단조의 약간 무게감 있는 느낌, 이걸 내면에서 같이 경험하면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내적 경험이 동반되어야 진짜 표현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슈타이너가 진짜 강조하는 건 개별 음이나 화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음들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는 멜로디, 즉 멜로스에 음악에 진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봤다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화음을 시체에 비유했다는데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저도 그 표현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음악을 정적인 소리 덩어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흐름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흐름. 네. 사진 한 장 한 장, 화음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영화, 멜로디처럼요. 그래서 오이리트미는 단순히 음 하나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음과 음 사이에 어쩌면 귀로는 잘 안 들리는 그 생생한 흐름, 멜로스를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들리지 않는 흐름을 보이게 한다. 네. 그래서 쉼, 그러니까 퍼즈도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다가 딱 멈춤으로써 오히려 그 사이의 공간, 그 음악의 어떤 영적인 숨결 같은 걸 더 강조하는 중요한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심조차도 의미가 있군요. 그럼 그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넘어갈 때 그 긴장 풀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냥 부드럽게 쓱 연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슈타이너는 거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그 전환점에 일부러 급격한 움직임, 독일어로는 룩이라고 하는데 툭 치는 듯한 움직임을 주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움직임의 일부를 마치 지우는 듯한 동작을 써요. 아, 지우는 듯한 동작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변화의 질적인 다름,
그 안에 담긴 어떤 내적인 드라마, 이걸 표현하려고 한 거죠. 단순히 소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차원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와, 단순히 예쁘게 움직이는 게 아니네요. 음악 속에 보이지 않는 드라마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높낮이 변화도 중요하게 다뤘죠. 에토스랑 파토스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음이 높아지는 건 뭔가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승감, 이걸 에토스적인 경험이라고 봤고요. 반대로 음이 낮아지는 건 좀 더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느낌, 파토스적인 경험과 연결했어요. 아, 에토스와 파토스. 그래서 높은 음으로 갈 때는 뭔가 위쪽으로 향하면서 정신적인 고향감을 표현하고 낮은 음으로 갈 때는 아래로 향하면서 내면의 어떤 감정적인 무게감,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단순히 위아래로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 안에 담긴 인간의 어떤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향이냐 아니면 감정적인 몰입이냐, 이걸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라도 그 안에 담긴 내적 지향성에 따라 전혀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깊네요. 오늘 이렇게 오이리트미, 특히 음악 오이리트미가 어떻게 소리 너머의 세계, 그 음악에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려고 했는지 슈타이너의 생각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정말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엄청난 내적 감수성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평소에 무심코 하는 어떤 제스처나 자세에도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드러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몸짓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음악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 그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슈타이너 말처럼 음악의 진짜 생명력이 음표 그 자체가 아니라 음과 음 사이를 흐르는 그 무언가에 있다면요. 이게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또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방식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움직임이라는 게 귀로만 듣던 소리의 더 깊은 차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또 다른 감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